파리올림픽 여자유도 57kg급 결승전에서 독립투사의 후손 허미미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여자 유도가 메달을 거머쥔 건 2016 리우 올림픽 48kg급 정보경이 은메달을 따낸 이후 8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값진 은메달입니다. 하지만 경기는 허미미의 황당한 지도 3번에 의한 반칙패로 억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강인 캐나다의 크리스타 데구치도 승리 후 스스로 판정이 아쉽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파리올림픽 출전 전부터 허미미의 인생 스토리는 크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허미미의 할머니뿐 아니라 재미교포 유도 선수 안창림 코치, 경북체육회 김정은 감독까지 한 편의 드라마 주인공들이 모두 만든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1920년 일제의 옥고와 고문에 쓰러진 독립투사 허석 선생의 스토리까지 올라갑니다. 허미미는 2002년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일본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한 유도 선수 출신 아버지를 따라 6살 때 처음 도복을 입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일본 중앙유도 선수권 정상에 오르며 일본 유도 기대주로 성장한 허미미는 2021년 갑자기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허미미는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와세다대 스포츠과학부에 진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한 계기는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온 할머니가 유언으로 내 손녀 미미가 한국 국가대표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허미미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제1교포 김지수와 함께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경북체육회에 입단했습니다. 허미미를 한국에 데리고 온 김정은 경북체육회 감독은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경북 군위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큰 용기를 내어 한국에 온 허미미가 일본인 출신으로 오해받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서류뿐 아니라 핏줄이라도 확인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적 주소로 찾아가니 산골짜기에 집도 없는 폐허였고 먼 친척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은 감독은 동네를 다니면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허씨 집안에 대한 확인을 했고 결과 허씨 집안이 살았는데 독립운동가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김정은 감독은 경북 군위에 기념비가 있는 독립투사 허석의 기념비를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허석 선생은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 경북 군위군에서 항일 경문을 붙여 일제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투사였습니다. 독립투쟁을 거세게 호소하는 운동을 했다고 징역 1년의 징역형과 고문을 당한 허석 선생은 만기 추록 후 사흘 만에 바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허석 선생은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고 군위군에서는 기념비로 기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감독은 면사무소부터 경북도청과 국가보훈부를 찾아다니며 허씨 집안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뒤지면서 결국 허미미가 허석 선생의 오대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류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허미미는 한국과 일본의 이중국적에서 일본을 버리고 완전히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게 됩니다. 경북체육회에는 도쿄 태생 제1교포 3세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태극 문양을 달고 동메달을 딴 안창림이 코치로 허미미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창림은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문화와 훈련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허미미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로 적응하고 있다라며 자랑했습니다. 안창림은 1994년생 제1교포 3세로 일본의 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한국 대표팀이 되었습니다. 안창림은 2013년 스쿠바 대학 재학 시절 전일본 학생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고 단체전에서도 우승하면서 이관왕이 되면서 일본 유도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대회는 못 나가면서 귀화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유도계의 뜨거운 구애를 뿌리치고 2014년 한국에 들어와 용인대학교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국가대표에 선발된 후 맹활약을 해왔습니다. 2015년 도쿄 그랜드슬램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일본 선수들을 물리치며 우승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창림은 그해 12월 공식 은퇴를 선언하고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미미는 파리올림픽을 출전하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프랑스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리러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유언과 자신의 출사표에 최선을 다하는 활약을 펼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 1위 데구치와의 경기는 박빙이었습니다. 둘은 경기 시작 56초 만에 나란히 지도를 받았습니다. 허미미는 2분 4초의 위장 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지도를 받았습니다. 연장 1분 48초에는 데구치가 지도를 받으면서 두 선수 모두가 지도 2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도 3개를 받으면 반칙패가 선언되는 상황에 허미미는 다시 위장 공격 판정을 받아 반칙패로 데구치에게 금메달을 넘겨주었습니다. 도리어 반칙승을 거둔 데구치가 놀라는 표정으로 웃음기 없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매트를 내려갈 정도의 황당한 판정이었습니다. 허미미는
판정이 아쉽지만 경기의 일부이니 어쩔 수 없다.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결승에 나가서 정말 행복했다. 애국가를 미리 다 외웠는데 다음 올림픽에서는 꼭 부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본 매체들도 허미미의 판정 논란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허미미는 물론 일본 선수들이 출전한 다른 경기에서도 판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7일에는 남자 유도 60kg급에 출전한 나가야마 류주가 8강전에서 악마의 6초 때문에 졌다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나가야마는 8강에서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가리고스와 맞붙었습니다. 경기 중 나가야마는 가리고스의 조르기를 견디고 있었고 심판이 손을 뻗으며 그쳐라고 했습니다. 이후 나가야마는 힘을 뺐지만 가라고스는 이후 6초 동안 더 강하게 조르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6초의 강한 압박 때문에 나가야마는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잠시 실신하게 되어 바닥에 드러누웠는데 이때 갑자기 심판이 가리고스의 한판승을 선언했다는 것이 일본의 분노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제는 올림픽 유도 종목에서 지도 3번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한 경기는 허미미의 황당한 지도 3번의 억울한 패배이고 또 하나는 남자 73kg급 일본 하시모토 소이치의 패배입니다. 하시모토도 8강전 연장에서 프랑스 조한 베자민가바에게 위장 공격 판정으로 지도 3개를 받고 반칙패를 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분명 하시모토가 공격했는데 이상하다. 유도가 이런 경기였나? 상대 선수는 예의도 없고 반칙패가 목적이며 유도 정신은 어디로 갔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반칙승을 거둔 대고 치는 지도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어려운 질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지도에 대해 할 말은 없다면서도 더 나은 유도를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바꿔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1위 선수이지만 위장 공격에 대한 판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분란이 일어난 것을 지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심판 판정을 향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허미미가 계속 공격하자 당황한 대구치가 심판을 바라본 장면을 두고 누가 심판을 간절하게 바라보는지 싸움인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득점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한 것처럼 보였던 허미미에게 지도를 준 결정에 대해서는 유도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김미정 여자유도 대표팀 감독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미미가 절대 위장 공격을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미미가 주저앉고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서 공격했는데 라며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허미미가 더 밝은 표정으로 한국에 적응하면서 제1교포 코치였던 안창님이 너무 긍정적이다, 내가 겪었던 불안과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허미미가 조만간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크게 웃으면서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고와 고문으로 세상을 떠난 독립투사 허석 선생이 크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